안녕하세요. 팔레스타인 역사 만화 팔레스타인을 쓰고 그린 만화가 원혜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전례 없는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원인 제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공격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마스를 잡기 위해서 폭격을 했습니다. 병원, 학교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자는 모든 것이 무너져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인구의 1% 이상이 사망했고요. 그중 절반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지상 최대 수용소 감옥이라고 하던 가자는 지금 지상 최대 무덤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살고 싶으면 피난을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삼면이 장벽으로 막혀 있고 한 면은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은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에 8m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고 그 안에 사람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장벽 위에 이스라엘 군인이 총을 들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상 최대의 두 개의 수용소, 그것이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입니다. 마치 그 SF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비극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했듯이 이스라엘은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종 청소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 무엇일까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닙니다. 그냥 만화가이고 작가일 뿐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맥락을 찾아가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역사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면서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무지했고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정말 미안했습니다. 오늘 저는 팔레스타인 역사 만화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제가 2014년도에 팔레스타인에 가서 직접 목격했던 것들, 이것들에 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만화는 팔레스타인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중고차 시장에 다녀오던 중 이스라엘 군인들을 만나면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군은 부자에게 가차없이 총구를 겨누었고 아버지는 이스라엘군을 향해 절규합니다. 아이가 있으니 제발 쏘지 마세요. 하지만 총격은 계속됐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 장면은 근처에서 취재 중이던 프랑스 기자를 통해 텔레비전에 생중계됐습니다. 이걸 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이 영상이나 사진을 본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이 사건은 2000년 팔레스타인의 민중항쟁 2차 인티파다 기간 중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개 사건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에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만화의 화자인 진도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 사진을 본 것이 계기가 돼서 팔레스타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인 평화활동가들을 만나고 팔레스타인 역사를 비르제이트 대학 역사학과 교수에게서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팔레스타인 두 권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만화를 이끌어가는 화자인 진과 역사학과 교수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독자들이 진의 입장이 돼서 어려운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 설정입니다. 만화는 팔레스타인 역사를 팔레스타인 옛 이름 가나안으로 불리던 아브라함 시대부터 보여줍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절대 성지인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타인은 수천 년 동안 이민족의 침입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팔레스타인 고대와 중세의 역사는 책을 참고해 주시고요. 19세기 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 팔레스타인은 400년 넘게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죠. 유럽에서는 시온주의가 태동합니다. 시온주의란 말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시온주의는 오랫동안 박해와 학대를 받고 있는 유대인 문제를 풀기 위해 유대인 단일민족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정치 운동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이때 영국이 오스만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유대인 시온주의자들과 아랍인들에게 이중 약속을 합니다. 아랍인들에게는 전쟁에서 영국을 도와주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는 후세인 맥마흔 협정을, 그리고 시온주의자들에게는 전쟁에서 영국을 도와주면 유대인 보금자리를 만들게 해주겠다는 벨푸어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땅을 가지고 두 개의 약속을 한 거죠.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고 오스만 튀르크는 패배합니다. 400년 동안 오스만 지배 아래 있던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영국에 속았다는 걸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 맞서 항쟁을 벌입니다. 영국은 유대인들을 경찰로 고용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탄압하면서 시온주의자들에게는 이스라엘 국가의 기초를 닦을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영국의 보호 아래 더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고 유대인들은 강력한 군대도 만들어 나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더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실은 그들 상당수는 미국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시온주의자들은 반강제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나라를 세워야 하니까요. 전쟁이 끝난 직후에 영국은 골치 아픈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떠넘기고 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문제는 유엔이 처음으로 다루게 된 심각한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유엔 특별위원회는 팔레스타인에 방문했지만 이 지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생존자 수용소를 보고 큰 인상을 받습니다. 홀로코스트로 전 세계의 유대인 동정론이 많이 퍼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유엔은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통과시킵니다. 예루살렘은 국제관리 지역으로 두고 팔레스타인 땅을 갈라서 이스라엘 국가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분할안을 유대인들은 당장 받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 인구는 팔레스타인 인구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체 토지의 87%의 땅을 갖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42%를, 고작 6%의 땅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56%의 토지를 할당했으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도저히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건국일 다음 날인 1948년 5월 15일, 팔레스타인에겐 나크바, 대재앙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엔이 할당한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자기 땅에서 쫓겨난 75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난민이 되었습니다. 가자와 서안지구,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 주변 국가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4차까지 벌어진 중동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지금의 지도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군사 점령한 이스라엘은 잔인하게 식민 지배합니다. 가혹한 탄압에 맞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1987년 그 유명한 민중항쟁 인티파다를 일으킵니다. 빈폭력 저항운동인 인티파다는 6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시위를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기가 아닌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은 탱크와 총으로 민간인들을 진압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라빈 총리는 어린 아이들도 나중에 다시는 돌을 들지 못하게 팔을 부러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돌을 던지는 아이들을 잡아 벽에 기대게 하고 팔을 개머리판으로 내리쳐 부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탄압이 세계에 알려지고 생중계되면서 이스라엘은 큰 비난을 받고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미국이 평화협상을 중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슬로 평화협정입니다. 협정에는 팔레스타인 자치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아라파트와 이스라엘 라빈 총리는 중동 평화를 앞당겼다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오슬로 평화협정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점령에서 독립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실체는 이스라엘의 지배 협상이었거든요. 서한 지구를 A, B, C 구역으로 나누고 A지구 2% 정도만 온전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경찰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안보라는 명분으로 이스라엘은 어디든 어떤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경찰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을 체포하거나 가둘 수 없습니다. 평화협정 이후에 팔레스타인 첫 선거를 치르면서 팔레스타인 정부의 수반으로 피에로 의장이자 파타당의 아라파트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래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살기가 나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수백 개의 검문소가 세워지고 불법 정착촌이 늘어나고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부패하고 이스라엘 하수인처럼 팔레스타인 정부는 오히려 독립활동가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2년 후 이스라엘 건국 영웅이면서 오슬로 협정의 주역인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암살됩니다. 누가 암살했을까요? 이스라엘 유대인 구구파 청년이었습니다. 구구파 유대인들 생각은 한 톨의 땅도 팔레스타인에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을 내쫓고 오직 유대인만의 국가 건설이 목적이니까요. 그것이 시온주의고 그 절정에 있는 정부가 지금의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번 가자에 대한 제노사이드 역시 그 과정의 산물인 것입니다. 2007년 국제기구의 감시 아래 두 번째 팔레스타인 총선거가 치러집니다. 당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마스는 공식 정당입니다. 흔히 무장정파라는 표현을 쓰는데 팔레스타인은 정식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들은 개별적으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마스 또한 그런 군사 조직을 갖고 있는 정당인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는 부패한 자치정부와 달리 사회사업, 구호활동, 학교, 의료시설을 짓고 이스라엘에 대항해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선거에서 당선된 하마스를 인정하지 않고 파타를 조정해 하마스와 파타 간의 무력 충돌을 일으키게 합니다. 가자지구에서 파타가 쫓겨나고 현재는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서한지구는 파타가 집권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선거로 하마스를 지지한 대가는 너무도 잔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를 완전 봉쇄하면서 감옥으로 만들었거든요. 가자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이집트로 땅굴을 만들어 생필품이나 약품을 들여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땅굴로 무기를 들어온다면서 주기적으로 가자에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가자는 실업, 식량, 전기, 약품, 특히나 물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가자가 봉쇄를 당한 지 1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큰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서한지구도 가자와 마찬가지로 8m 콘크리트 장벽에 둘러싸인 또 하나의 초대형 감옥입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동의 자유도 없습니다. 수백 개의 검문소가 있고
허가증이 있어야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올리브 농장을 가는데도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문소는 수시로 닫히거나 암흑일에서 임시 검문소를 만들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통제하고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